수업 시작하죠. 앞에는 그 집합론 내용을 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주요 파트로 넘어가서 얘기를 진행하려고 해요. 일단 이제 저희는 집합론이라는 걸 대학교 1학년 때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 집합론이라는 게 학교에 따라서는 뭐 4학년 때 공부하는 데도 있고 좀 그래요. 집합론 진짜 어려우면 진짜 어려운 대로 넘어갈 수 있는데 저희가 보는 집합론 파트는 보통 위상에 도움이 되게끔 공부를 많이 하는 거고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수준으로 깔아서 얘기를 해주는 상황이 되는데 실제로 집합론 내용은 되게 어렵긴 해요. 뭐 게데레 증명 이런 거 증명해 본 적 있어요? 없죠. 그래서 너 궁금해가지고 한번 그 세미나 우리나라에 그 집합론 하시는 분이 한 분밖에 없는데 거기 직계 제자랑 세미나를 한번 해본 적 있는데 그런 거 증명해요. 게데레 증명 이런 거. 게데레 뭐죠? 불완전성의 원리 이거 증명해보고 막 그러는데 막 정신 나가는 소리 하는 것 같아요. 되게 재밌긴 한데 그래서 그런 쪽이랑은 도움이 안 되니까 정말 파운데이션에 해당하는 집합론 내용만 몇 개 지금 꺼내놨어요. 그래서 집합론 내용 소개를 좀 하고 그거 가지고 우리는 위상이라는 그 개념에다가 도입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별로 어렵지 않은 내용부터 시작을 하는 거를 보죠. 그래서 거기 맨 처음에 그 생각력에 무엇이 집합인가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칸토어의 직관적 정의를 따라서 우리가 집합이라는 정의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원래 집합에 그 모순들이 있잖아요. 러셀이 뭘 얘기해가지고 망쳐요. 그 집합론 책들 다 망치잖아요. 뭐로 망쳐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모든 집합을 포함한 집합이 존재하냐? 뭐 이런 걸로 그 파라독스를 만들어가지고 그 집합론 당시에 이제 편집을 했던 사람들, 책 썼던 사람들이 다 망하잖아요. 근데 이게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결론이잖아요. 왜 존재하지 않아요? 어떤 집합이 있어요? 걔를 포함하는 집합이 존재하면 걔를 포함하는 집합이 또 존재해야 돼요. 얘를 포함하는 집합이 또 존재해야 되고 또 존재하고 뭐 이래야 되잖아요. 이게 순환 논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로 가요. 그래서 집합론의 내용을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저희는 그냥 이런 이제 모순적인 부분을 무시하고 그냥 필요한 것만 꺼낼 거니까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그 공리들을 먼저 세워야 돼요. 그래서 일단 처음에 포함이라는 정의를 먼저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포함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어떻게 정의하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디노트죠. 실질적인 데피니션을 저희가 이미 다 쓰고 있었지만 이미 X를 지금 A에서 꺼낸 게 다 B에 들어가면 뭐 이렇게 이제 디노트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정의죠. 네, 갑자기 너무 쉬운 대로 확 넘어가서 이상할 수도 있는데 가볍게 훅 보면서 분할까지 가려고 하는 거니까 정말 가볍게 봐주세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둘이 같다는 거 그러면 어떻게 정의하냐. 이거는 어떻게 정의를 해요? 여기서 이제 논리집합 기호를 써서 많이 표현을 하는데 얘를 만족하면서 얘 그리고잖아요. 이것도 만족하면 얘를 둘이 같다라고 이제 정의를 하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친구를 뭐라고 하냐면 확장공리라고 해요. 집합론에도 이렇게 공리들을 막 세워놓고 그 위에서 이제 튼튼한 작업들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데피니션을 내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포함관계를 우리가 이미 현대대에서 증명할 때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여기는 이미 원소를 꺼내가지고 여기에 넣으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때 이제 저희가 생각했던 건 뭐예요? 거의 직관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여기 있는 모든 원소가 저기 들어가고 있으니까 포함관계 계산이 이렇게 되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이미 데피니션을 내려놓았다 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포함 관계를 가지고 보통 이제 어떤 작업을 하냐면
분류공리라는 걸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조건제시법 있잖아요. 이게 뭐죠? 어떤 그 원소의 A의 원소라고 이제 가정을 하면 얘가 이걸 이제 PX라고 표현했는데 어떤 조건에 만족하는 X가 어떤 조건에 만족하는 이런 X들의 모임을 조건제시법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사실 공리로 내려놓죠. 그래서 이걸 분류공리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JFC 뭐 이런 이상한 그 집합론 실제 클래식한 집합론 하는 사람들은 막 이상한 얘기를 하면서 이 공리들을 있고 없고를 막 정의를 하면서 여기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막 공부하는 게 집합론인데 그럼 저희는 그냥 빼고 이런 조건제시법의 형태가 분류공리다. 그래서 이런 조건에 만족하는 애가 존재한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해버리는 거예요. 괜찮아요? 네, 어쨌든 그냥 집합론 기본적인 이제 상황이고 얘네들을 공리를 깔아놓고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연산을 정의하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교집합, 합집합에 대한 정의들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만약에 연산을 정의하고 싶어요. 이런 집합의 연산을 정의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X들의 모임인데 어떤 X들의 모임이에요? A도 들어가고 B도 들어가는 애들의 모임. 이렇게 이제 논리라는 걸 들고 와서 정의를 이렇게 해주는 상태가 돼요. 합집합 같은 것도 이렇게 들고 와서 X들의 모임인데 들어가거나 아니면 B에 들어가면 들어가는 애들의 모임. 이렇게 이제 데피니션을 이렇게 내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을 이제 확장을 해가지고 이제 문제가 일어나는 부분이 어떤 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위상에다가 이제 적용을 시켜본다고 해봐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위상을 대충 안다고 생각을 해보면 위상에는 항상 전체 집합이 있어야 되고 공집합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공집합을 어떻게 만들까? 이제 그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항상 전체 집합을 어떻게 만들까? 그것도 고민을 해봐야 돼요. 네, 공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공집합의 원소들을 다 꺼내가지고 다 합집합을 하면 공집합이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전체 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만들어요? 그건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어떤 상황일 수 있어요? 애초에 그 뭐죠? 원소들이 다 모자란다고 쳐봐요. 전체 집합을 못 만드는 부분 집합들밖에 없어요. 그럼 다 합쳐버려야 얘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위상 입장에서 보면. 그런 상황을 이제 고려를 하기 위해서 인덱스 첨자를 넣은 그 집합들을 먼저 정의를 해놓고 걔네들 가지고 먼저 작업을 해줘요. 그래서 구체적인 집합론 작업을 저희가 하고 있을 필요는 없으니까 거기 프린트물에 있는 거 지금 제가 막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막 넘어오시면 돼요. 저희 위상해야 되니까 지금 한 얘기는 집합의 연산에 대한 얘기를 한 거고 1-3번으로 싹 가볼까요? 1-4번이요. 죄송합니다. 거기에 이제 정의 1.4.1을 보시면 집합의 족이라는 걸 정해놨어요. 집합의 족이라고 하는 거는 집합들의 집합을 얘기하는 게 집합의 족이죠. 보통 클래스랑 패밀리는 좀 다른 녀석이에요. 어떤 클래스라는 거는 어떤 릴레이션 가지고 잘라놓은 녀석인 거고, 그것도 집합들의 집합처럼 보일 수는 있겠지만, 이게 릴레이션은 자른 녀석을 클래스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패밀리라고 하는 녀석은 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을 그냥 보통 패밀리, 집합족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정의를 해서 정의 1.4.2번 보시면 그 합집합들, 그다음에 인덱스로 매겨진 그런 녀석들을 정의를 해놔요. 이런 녀석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과가 뭐냐면 만약에 이 간말하는 인덱스 집합이 공집합이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원소를 꺼내가지고 이제 공집합이랑 전체 집합을 만들 수 있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책에 소개돼 있을 거예요. 오늘 제가 책이 아직 안 나와가지고 프린트물로 보는 거니까 가볍게 좀 볼게요. 정리 1.4.4번이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이 감마라는 게 공집합이라고 가정이 돼 있고, 그다음에 집합 쪽이라는 게 어떻게 정의돼 있냐면, 이 감마들인데, 감마가 이 캐피탈 감마의 원소로서 이렇게 집합 쪽을 이루고 있을 때, A 감마에 대한 합집합은 공집합이 되고, 그 다음에 A 감마에 대한 교집합을 했을 때는 전체 집합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요거는 사실 그냥 직관적으로 알기는 힘들 수도 있는데 받아들여 놓는 게 나아요. 왜냐면 이게 지금 증명을 써놨는데도 증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공집합의 원소를 꺼내가지고, 애초에 이게 공집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합집합할 때는 이제 공집합이 될 수밖에 없는데, 얘는 이제 가정의 모순이에요. 꺼내가지고 교집합을 하는데, 애초에 꺼낼 녀석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걸 이제 전체 집합으로 잡는 상태가 된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얘는 이렇게 이제 마음을 열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저희는 위상이라는 걸 잡았을 때 항상 전체 집합을 잡아낼 수 있죠. 왜냐면은, 공집합에서 애초에 꺼내가지고 무한교집합을 해버리면 전체 집합이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집합론에 대한 근간이 생긴다, 뭐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카테션 곱이라는 걸 이제 정의를 하죠. 네, 카테션 곱이라는 걸 정의할 때 이제 저희 생각에는 좌표 평면에다 만들고 싶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게 아니죠, 사실 카테션 곱이라는 건. 카테션 곱은 왜 만드는 거예요? 왜 만들어요? 함수 만들고 싶거든요. 맞아요. 함수를 만들려면 분할이라는 게 필요해요. 분할이라는 거 만들려면 릴레이션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릴레이션을 만들려고 카테션 곱이라는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집합론에서 했던 얘기니까 그 눈으로만 볼게요. 그러니까 집합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A 크로스 B라고. 그래서 마치 이렇게 좌표평면에 놓듯이 카테션 곱을 표현을 해놨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걸 의미적인 정보를 얻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릴레이션으로 만들어서 특정 조건을 주고, 걔를 이제 하나의 분할로 잡는, 동치 관계를 잡아서 뭐 하나의 분할로 잡는 뭐 그런 작업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5번은 이제 그 정도로만 스킵하면서 넘어갈게요. 네, 집합론 보고 있으면 지금 재미가 없잖아요. 괜찮아요? 제가 오늘 집에 일찍 가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별 중요한 얘기가 아니니까 그렇게 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카테션 곱을 정의를 하고 나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이제 관계라는 걸 정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관계라고 하는 거는 이 R이라는 게 이 카테션 곱에 대한 부분 집합으로서 정의가 내려져요. 그래서 A와 B가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릴레이션의 R에 따서 이렇게 디노트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 친구는 거기 있는 예시대로 좀 보자면 이런 거죠. A라는 집합이 A, B 이렇게 잡혀있네요. 그 다음에 B라는 집합은 1, 2, 3. 그러면 얘네들의 관계에 있는 녀석을 이제 다 고려를 하자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 릴레이션이라는 집합은 이 순서상의 부분 집합으로서 잡히는 거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A를 하나 초이스하고 뭐 1을 하나 초이스하고 그 다음에 뭐 B를 초이스하고 2를 초이스하고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로 이제 적당한 뭐예요? 조건을 줘가지고 얘를 이제 정의하는 상태가 돼요. 그러면 얘가 이제 특정한 조건이 됐을 때 좋은 녀석이 되는 거죠. 일반적인 녀석이 아니라. 괜찮아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관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쏙쏙 넘어가서 그 다음에 정의 1.6.4번 보시면 반사적, 대칭적, 추이적이라는 거 정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관계라는 것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동치관계라는 거죠. 동치관계라는 녀석은 이제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할 텐데, 여기 굳이 써놓자면 얘가 반사적이고 추이적이고 대칭적 이라는 세 조건을 다 만족하는 상황이 돼서는 저 관계라는 게 동치관계가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잘 아는 동치관계가 뭐 있어요? 집합론에서는 뭐 많겠지만 그런 거 말고 저희가 현대대수나 이런 데서 쓰던 거 대표적인 거 뭐 있어요? 이런 거 있죠. 법, N 이런 거. 그
다음에 목공간 같은 거 위상상에서 만들 때도 그 동치관계로서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제가 그 정수론 시간에 오버에서 하나 만들어냈던 게 뭐 있어요? QM 같은 거 있었죠. 예, 동치관계로서 예, 만들어냈죠. 예, 동치류들이긴 한데 괜찮아요? 제곱이 같아지는 녀석도 하나의 동치관계가 됐잖아요. 그래서 2차 잉여들 관계들도 하나의 이제 동치관계가 됐던 녀석이 돼요. 괜찮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잘 아시니까 거기서 생략을 또 해보죠. 그런 뭐 예제가 있다는 거는 그냥 한 번 정도만 보시고, 잘 모르시면 보시고 아시면 그냥 넘겨도 돼요. 또 넘어가죠. 그래서 1-7번 보시면 이제 분할이라는 걸 정의를 해놓고 있어요. 그 분할이라고 하는 거는 그 두 개의 원소를 꺼내서 서로 다른 걸 꺼내서 교집합이 공집합이고, 그 다음에 그 원소들로 합집합을 해서 X 전체를 만들고 있을 때 그때 그걸 분할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분할에 대한 녀석으로 이제 동치류들을 정의하고 있죠. 명확하게 얘기하면 이런 동치관계가 됐을 때 이런 친구를 이퀴밸런스의 그 1을 따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자른 걸로써 동치류를 만들어내요. 괜찮아요? 그러면 어떤 집합이 있으면 릴레이션 중에 얘로 이제 자른 녀석들이죠. 얘는 실제로 어떤 애들의 원소가 되는 거냐면 이런 애들의 원소가 되는 건데, 네, 이 친구들이 이제 분할을 이루고 있는 상태가 돼요. 동치류들. 잘 생각해보면 GN들 같은 걸 이제 고려를 해보자면, 왜 G7이에요. 그럼 7로 나눴을 때 나머지들이 0, 1, 2, 3, 4, 5, 6까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걔네들은 겹치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나머지가 빵이면서 3인 거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분할이 이루어져 있고 다 잘 돼 있는 상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 괜찮아요? 어쨌든 뭐 이런 이제 분할을 갖고, 이 분할을 가지고서 함수라는 걸 정의를 해놔요. 그래서 함수는 저희가 정의를 너무 많이 썼지만 그냥 뭐 읽어보자면 이제 그런 상태가 돼요. 도메인 F가 X가 되고 하나의 X에 하나의 Y가 대응되고 있다. 그러니까 모든 X는 X 함수값을 다 가져야 되고 하나의 X값은 하나의 Y값을 가져야 된다. 그게 이제 주요한 동치류의 이제 성질을 써서 그렇게 이제 정의를 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그 중에 이제 특수한 게 1대1 함수, 전사함수, 1대1 대응함수 뭐 이렇게 이제 만들어내는 상황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쓸 거는 그 실해석이랑 좀 다른 거는 그 역함수라는 개념을 위상에서는 잘 안 쓰고 역상 뭐 이런 애들을 많이 쓰죠. 그래서 그 함수에 대한 성질을 조금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편이 나는데 거기에 대한 소개를 지금 정리 1.7.6번이 하고 있어요. 다른 성질은 그냥 가볍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공집합 보내면 공집합이다. 자연스럽잖아요. 그 다음에 X라는 한 점 집합 보낸 게 fx의 집합과 같대요. 그다음 3번, 4번 같은 거는 자연스럽게 이제 와닿는 것 같은데, 이제 5번, 6번, 7번, 8번 애들은 이제 자세히 보고 있는 게 좋죠. 그래서 F라고 하는 녀석에 대한 이 A 감마들을 보낸 녀석은 얘랑 같아진대요. 근데 6번에서 하고 있는 얘기는 이 친구를 이제 교집합을 했을 때는 같아진다는 보장이 안 된대요. 이렇게 포함관계만 되는 거고, 이제 이런 관계를 갖는다. 그 다음에 역상에 대해서는 이제 다행히 보존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B 감마는 B 감마. 그 다음에 8번에서는 교집합에 대해서도 역상은 보장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조심을 해야 될 거는 이 친구가 되겠죠. 그러니까 교집합을 한 거에 대해서 이제 보낸 게, 보내고 나서 교집한 거랑의 이제 차이가 항상 이런 관계를 만족하는데, 얘를 이제 부동으로 놓는 순간, 문제가 틀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위상에서는 이제 그런 차이가 좀 생기는 얘기를 많이 하니까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거에 해당하는 예제가 그 예제 1번이에요. 예제 1번이에요. 그래서 그 딴 거보다도 그 유제 1번에 있는 2번 잠깐 보시면 인버스 취한 거 있잖아요. FA에 대한 인버스 취한 거. 그 친구가 A가 되냐라는 거 물어봤을 때 이제 그렇게 발레를 잡아줄 수 있고 A가 실제로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포항관계를 가져서 생각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만 안 놓치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얘는 지금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집합론 얘기를 잠깐 꺼내본 것 뿐이에요. 괜찮아요? 그래서 이런 뭐 집합론 내용들이 있었어 정도만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예, 집합론을 다시 펼쳐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만 있었다. 그냥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시고, 네,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를 더 가보죠. 집합론 내용의 그 가부번, 비가부번 이 얘기까지만 좀 해볼까요? 네, 이렇게 이제 함수를 만들면 이거에 대한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 소개까지만 할게요. 이게 아까 말한 대로 이 집합론이라는 게, 여기는 집합론은 진짜 집합론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책이 소개도 돼 있냐면, 그 수학을 위한 매스매틱스에 대한 그 뭐죠? 세시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책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뒤에 수학을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수학자의 마인드가 사실 집합론에 잘 깔려 있어요. 얘들아, 함수는 어떤 역할을 해요? 함수라는 거는 어떤 역할을 해줘요? 네? 뭐라고요? 함수는 그 개수세기예요. 그러니까 그 뭐죠? 이게 수학자의 마인드라는 걸 이제 잠깐 고려를 해보자면, 예를 들어 여기 집합이랑 저랑 개수가 같을 수가 없는 게 1대1 대응 함수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제가 2개씩 쌓, 5개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상황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 뭐죠? 함수라는 거는 개수를 셀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제가 개수를 굳이 세지 않더라도 1대1 대응 함수를 만들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네, 사다리 타기잖아요. 이거 같은 거로 떨어질 수 있어요? 네? 왜 없어요? 아니, 이상 시간에 와가지고 이상한 소리 나고 얹었고, 그죠? 이런 마인드가 있으면 애들한테 가르치기 되게 좋아서 소개하고 있는 중이에요. 뭐예요? 이거 같은 걸로 떨어질 수 있어요? 있어요? 뭐라고요? 맨 앞에 거 떨어진다고요? 같은 걸로? 네. 같은 걸로 떨어질 수 있어요? 깜짝 놀랐네? 떨어질 수 없는데? 이게 같은 걸로 떨어질 수 없잖아요. 맞아요? 왜 떨어질 수 없어요, 이거? 경험적으로 말고 이거 왜 떨어질 수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어요? 뭐예요? 현대대수 우리 했잖아요. 현대대수를 알면 알죠. 왜 알아요? 이게 치안의 개념이잖아요. 맞아요? 이거 학교에서 공부 안 해봤어요? 왜 이거 이렇게 돼요? 뭐야 이거 반응이 다 이상하지? 얘가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올 거 아니에요. 한 점에서 교환이 돼요. 맞아요? 한 포인트가 있을 때마다 얘가 계속 교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씩. 그러니까 하나가 오면 하나가 가고, 맞아요? 왔다 갔다 이렇게 반복하는 거니까 여기로 떨어질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치환의 개념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사다리 타기가 사실 뭐예요? 일대일 대응 함수잖아요. 애들한테 안 가르쳐 봤어요? 네, 그냥 그렇게 넘어가죠. 1대1 대응 함수예요. 그러니까 개수가 같아진 상황이죠. 근데 이게 유한해서 이렇게 이제 개수를 세는 상황을 만드는데 어떤 식으로 가냐면, 요거를 이제 수학자들은 확장을 하죠. 어떻게 확장해요? 무한의 개수를 이걸로 세겠다 이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애들한테
왜 공대 친구들한테 이런 거 물어보면 애들이 발끈 많이 하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야, 자연수 개수가 많아, 정수 개수가 많아?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해요? 그 친구들은. 네, 정수가 많다고 해요, 이렇게. 얘가 더 많다고 하죠. 근데 뭐예요? 네, 둘이 개수가 같잖아요. 개수가 같으면 어떻게 보여요? 네, 함수를 잡아서 1대1 대응 함수를 잡아서 만들잖아요. 어떻게 잡으면 돼요? 여기는 여기 있는 K를 이렇게 보내요. 이게 하나의 함수를 만들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K-1이라고 하는 녀석에 대해서는 이게 K-1에 이렇게 마이너스 붙인 걸로 보내요. 이렇게. 그럼 이게 1대1 대응 함수를 만드는 상황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얘의 개수랑 얘의 개수가 같아. 뭐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게 이 개수를 세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걸 저희는 어디다 적용해요? 예를 들어 위상공간이 있으면 둘의 1대1 대응은 이미 깔고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도 있어요? 현대대수 같은 것도 보면 1대1 대응을 일단 깔아놔야지 둘의 개수는 같아 놓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동형사상 같은 거 잡을 때 1대1 대응 함수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미 확장을 시켜놓은 게 뭐예요? 자연수의 개수에 대해서는 항상 어떻게 얘기를 해요? 자연수의 개수에 대해서는 RF0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수, 유리수까지는 다 자연수의 개수와 같고, 그 다음에 실수로 넘어갔을 때는 2의 파워승, 자연수 승까지 간 게 RF1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그 개수가 늘어나는 상태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칸토어가 그거를 이렇게 무한의 수를 세다가 정신병원 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무한을 보지 말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런 얘기 하는 게 여기서 1-8번에서 하고 있는 얘기예요. 그냥 1대1 함수라는 걸 가지고 일단 무한의 집합의 정의를 먼저 해요. 어떻게 하냐면, 무한 집합에 대한 정의는 자기 부분 집합에 1대1 대응 함수를 하나 만들 수 있으면, 그걸 무한이라고 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를 유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되게 합당하죠. 합리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무한 집합을 정의를 해놓고, 그 무한 집합이 됐을 때, 이제 두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같다. 그러니까 그거를 대등하다라고 정의를 하는 1.8.3번에서 하는 얘기죠. 그 데피니션. 그래서 실수상에 있는 실수의 개수랑 그 다음에 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열린 구간으로 잡혀 있는 녀석이랑은 대등한 상태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맞아요? 네, 들어본 적 있죠? 집합론 시간에. 네, 그런 게 이제 밑바닥에 깔려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뭐 비가부번, 가부번 이 얘기하는 거는 한 번 정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 얘기는 굳이 집합론에서 해야지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니까 간단하게 소개한 거로 마무리를 짓죠. 괜찮아요? 네. 지금 30분 수업했는데 5분만 잠깐 쉬었다가 해도 될까요? 갑자기 힘드네요.